네, 하면 되죠. 네, 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그 시험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혹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약간 뭐 동영상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뭐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정상적인 수업을 할 것이고, 다들 기쁜 표정 예,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 다음 주는 제가 예, 또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것도 다시 공지를 할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예, 그 다음에 예,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거를 이제 다시 예, 보면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형태 저희는 보통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예,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 예, 이런 방정식만 저희는 이 수업에서 다룰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예, 약간 티피컬한 형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이거를 활용하는 예,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서머리를 좀 해보면은 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두 가지 타입의 솔루션을 찾아서 걔네들의 합을 한다. 예, 첫 번째 타입의 솔루션은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예, 그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아예 처음부터 주어지는 방정식이 이 우측변에 남아있는 예, 이 항 자체가 그냥 0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저 부분에 해당되는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인풋일 경우 아니면 제가 일부러 가는 인풋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0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런데 뭐 적어도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서 푸는 거는 여기에 가해주는 이 시그널들이 저희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형태의 그 함수, 그러니까 수학적인 함수 형태로 보통 나타날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얘랑 비슷한 형태. 만약 얘가 다항식으로 나왔으면 다항식의 트라이얼 솔루션을 하는 거고 익스포넨셜 함수면 익스포넨셜 사이누소이달이면 사이누소이달인데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까지 같이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필요한 자유도가 나타나도록 예,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고요. 어, 그리고 예, 보통 여기가 0인 경우를 저희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예,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얘가 0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얘네의 솔루션을 풀 때는 얘가 있는 경우랑 여전히 없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서 따로 푼 다음에 합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일부러 얘가 0일 때도 한번 풀어보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은 얘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의 트라이얼 솔루션을 넣어가지고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구하고 예,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쭉 되는데 만약에 여기 중근이 생기면은 그럼 t의 m승을 곱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다 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은 거의 모든 예, 적어도 요 형태로 나온 모든 종류의 그 상미분 방정식은 다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여기까지 하면은 토탈 솔루션의 일반적인 형태는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이 앞에 붙을 수 있는 이 개수들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 얘네가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어떤 초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걔를 만족하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주어진 거를 얘네들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보통은 예, 만족시킨다. 라는 게 예, 전반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저걸 왜 열심히 봤냐? 예,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 다룰 게 커패시터나 아니면은 뭐 한 몇 시간 후부터 다루게 될 인덕터라는 것들이 있을 때 회로가 그렇게 그 단순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입력 전압이 바뀌지 않는 뭐 일정한 그런 회로처럼 보여도 여기에 커패시터가 들어가면은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 뭐 커패시터의 전압이 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문제들은 더 이상 저희가 스태틱하게 풀 수 없는 문제. 예, 그래서 얘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기술하는 좋은 수학적 툴이 예, 결국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다는 거다. 예, 그래서 그거를 쭉 얘기했었고 예, 그래도 뭐 커패시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해보면 보통 저희가 커패시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 판에 저희가 이렇게 전하가 쌓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요 위에 제가 만약에 플러스 Q에 대한, Q만큼의 전하가 쌓이면은 요 밑에는 얘랑 부호가 반대고 그 양은 똑같은, 예, 절대값은 똑같은 양만큼의 그 전하가 이쪽에 항상 반대쪽에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얘는 전하량 보존을 만족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뭐 얘들 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 컵패스터가 뭐, 그러니까 컵패스턴스를 뭐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변에 걸리는 전압을 V sub C라고 하고,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I sub C라고 불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항 같은 경우에 저희는 IV 릴레이션을 직접 보통은 기억을 하지만, 예, 컵패스터는 뭐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서 Q는 CV. 예, 왜냐면 얘들은 그냥 선형 관계잖아요. 마치 I랑 V가 뭐 저항으로 연결되듯이, 예, 훨씬 더 외우기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약간 물리적인 직관을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전류가 전하량에 주는 영향이 무엇이냐 생각을 한다면, 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예, 들어오는 전류의 양만큼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전류와 그다음에 전하 간의 관계는 서로 약간 뭐 일종의, 그러니까 어, 전류가 계속 들어오면은 걔는 일종의 적분이 되는 개념이고, 거꾸로 얘가 변한다는 거는, 예, 그게 결국에는 어, 여기로 못 나가니까 결국엔 이쪽으로 다시 나가는 일종의 그, 예, 미분 관계가 된다. 예, 그거를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뭐 I는 결국에는 DT분의 DQ라는 요 관계만 기억을 하면, 예, 그러면 뭐 얘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C는 컨스탄트니까, 예, 튀어나와서 뭐 이런 관계가 되는, 예, 이런 것도 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걸 기억해도 상관없고, 뭐 여러분들이 편한 관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봤던 회로가, 예, 이런 회로였는데,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회로를, 예, 푸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예, 앞으로는 이거 더 이상 이렇게는 안 풀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뭐 한참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이미 풀었던, 예, 그 문제지만, 예,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배웠던 그 미분 방정식의 그 푸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예, 다시 한 번만 풀어보면은, 저희가 여기가 뭐 컵패시턴스가 주어지고, 여기에 B sub i는 제가 가해주는 어떤 입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예, 결국에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게 궁금한데, 뭐 이럴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건 노드 어널리시스죠. 예,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 어떻게 시작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어, 여기에 지금 노드가 세 개 정도 있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군데를 보통은 그라운드를 잡는다 해서, 네, 그라운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요 값은 물론 제가 아직 여기서 결정은 안 했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다 이게 뭔지를 아직 명시는 안 했지만, 이 값 자체는 제가 가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수가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값은 사실 알려져 있는 값이고,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여기가 0볼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 sub i랑 똑같은 값을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모르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예,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뭐 예전처럼 그냥 하듯이 뭐 2라는 뭐 이런 변수를 쓸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요 문제에서 저희가 푸는 거랑 연결돼 있는 어떤 변수를 쓴다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커패시터 그러니까 양쪽의 터미널 사이에 가해지는, 걸려 있는 그 전압, 예, V sub C를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V sub C니까, 그럼 여기에 노드의 미지수도 저희가 V sub C라고, 예, 쓰는 게 매우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먼저 레이블링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실제로 풀려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압을 모르는 노드들에 대해서 다 KCL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KCL을 적용하려면 결국엔 이 노드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 또는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다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을 0이라고 제가 쓴다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나가는 전류의 계산은
뭐 결국에는 여기에 전압 강하에 비례하고 얘에 반비례하는 그런 게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R분의 V sub C 빼기 V sub I가 될 거고요. 예, 여기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로 내려가는 전류는 만약에 모른다면 I sub C라고 적어야 될 텐데 이제는 여기에 I sub C와 V sub D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로 그냥 대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를 저희가 C dV sub C over dt 이렇게 대체를 하면은 여기 있는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얻은 식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전형적인 형태로 약간 재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R 더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미지수에 해당되는 V sub C는 왼쪽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V sub I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풀기 쉬운, 예, 이런 형태의, 예, 그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결국에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그래서 어떻게 푸냐, 예, 그 얘기였는데,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예, 풀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예, 초기 조건을 뭐 t0가 t0 시간에 뭐 이거의 값이 얼마였다 뭐 이런 걸 주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다음부터 v sub c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를 찾아라 하는 게 일반적인 뭐 문제 질문이겠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이게 뭔지를 예, 안 줬으니까 요 자체는 풀 수 없지만 제가 어떤 입력을 가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보통은 저희가 요 앞에 붙는 거를 RC 타임 컨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뒤에 몇 페이지 뒤에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예,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여기서 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예제로 저희가 다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V sub i라는 어떤 전압을 가하는 경우, 예,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그냥 컨스탄트한 어떤 전압을 가할 경우에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시간이 0일 때 여기에 V sub c에 네, 시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한 가지 가능성은 제가 여기를 아예 그냥 다 비워놓고 마치 제가 커피스터를 그 일종의 충전지 같이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쉽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완전히 비워놓고 여기다 전압을 가해서 얘를 충전시키는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반대로 예, 뭐 지난 시간에 몇 시간 전에 했던 또 다른 경우는 저희가 여기는 0을 가하고 오히려 여기다가 충전을 꽉 채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여기다 전류를 공급해주는 예, 마치 그 방전시키는 예, 그런 과정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꼭 그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정할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완전히 방전된 건 아니에요. 약간은 좀 남아있긴 한데, 근데 그 뭐, 그러니까 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뭐 용량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그 전압이 잘 안 나와서, 예, 그리고 충전을 하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예를 들면은, G 낫이라는 정도의, 예, 이 정도로 충전은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더 큰 전압을 가해서 얘를 뭐, 원래는 얘가 5V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뭐 아직 뭐 한 2V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다 제가 5V의 전압 그러니까 이런 그 볼테이지 소스를 가하고 여기에 2V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 그 문제를 푸는 게 뭐 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라고 예,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예,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얘를 얘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임의의 그 모르는 값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정돼 있는 어떤 그 컨스탄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 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로 각각을 구하면 된다 했으니까 일단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고 그다음 파티큘러 솔루션 구한 다음에 얘네의 토탈 구해서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이 이니셜 컨디션 요거를 만족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면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얘를 0으로 한 상태에서 얘를 만족하는 그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럼 다들 몇 번 이제는 지겹도록 한 뭐 예를 들면 요러한 형태의
트라이얼 솔루션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RC S 더하기 1과 같은 이런 형태가 돼서 S는 마이너스 RC분의 1과 같은 이러한 솔루션을 얻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와 같은 솔루션을 구하면 그럼 얘를 가지고 저희가 얘는 마이너스 어, 그 마이너스 RC분의 T와 같은 이런 익스포넨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직 모르는 이런 그 어떤 비례상수를 가지는 이런 형태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죠. 그래서 V sub C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면 다시 얘를 원래 여기에 v sub i라는 이런 값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되는데 뭐 다들 잘 아시듯이 여기 우측변에 나타나는 함수가 그냥 컨스탄트 형태일 경우엔 그때는 뭐 우리가 트라이얼 솔루션을 넣을게 그냥 컨스탄트를 넣어보면은 그리고 그 컨스탄트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C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보면은 얘는 0이 될 거고 여기에 C가 나올 거니까 C equal V sub i를 만족하려면 얘가 V sub i면 된다. 라는 걸로 저희가 그 V sub C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뭐 너무 쉬워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뭐 다들 기억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요거 두 개의 합인, 그러니까 요거와 요 두 개의 솔루션의 합인 토탈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토탈 솔루션이 결국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VC의 토탈이 결국에는 V sub i랑 그 다음에 요거인 exponential 마이너스 t over rc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건데 얘가 타임이 0일 때 v 낫을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타임이 0일 때 t가 0일 때 얘가 v 낫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익스포넨셜이 0승이니까 뭐 1이 돼서 v sub i 더하기 a는 v 낫이라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하는 a를 찾으면 되니까 a는 v 낫 빼기 v sub 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풀었던 뭐그 문제를 거의 그대로 그냥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커런트는 나중에 뒤에서 그 미분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찾은 그 솔루션을 제가 그냥 여기다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놓고 계속 활용하려고 해가지고 오는 시간에 계속 써보면은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V sub C는 결국에 V sub I 더하기 그 다음에 V not 빼기 V sub I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오버 rc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뭐 제가 뭐 이전 시간에도 몇 번은 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거를 읽을 때 v not이라고 보통 읽는데, 뭐 이거는 그 보통 영어식으로 읽을 때뭐 v subscript zero 하면은 너무 길기도 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v not이라는 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B 낫이라고 할 때 not gate를 얘기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니라 B 제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플러스를 할까?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지우고 그 일단은 꼭 그러니까 어 뭐 v sub i가 그러니까 여기 인풋 시그널의 어떤 컨스탄트 밸류가 꼭 얘보다 커야 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충전이 한 5V인데 얘가 여기다 2V가 하면 그럼 그때부터는 뭐 일종의 방전이 되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일단은 제가 여기다 뭔가 플랫을 그려야 되니까 어떤 구체적인 값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잠깐 동안은 뭐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플랫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플랫을 저희가 그리려면은 일단 이거는 바이어스 값,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상수값만 더하는 거니까 먼저 요 형태의 식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잘 아시듯이 익스포넨셜 형태의 식은 원칙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제가 요것만,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t 오버 rc, 요것만 그냥 플러스를 한다면, t가 0일 때는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것만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저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요거 곱해진 거에다가 또 요걸 더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가정이 b 낫이 b sub i보다 작다라고 했다면 뭐 실제로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예,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라는 것도 뭐 충분히 예, 예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에 지점의 값은 b not 빼기 b i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따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에다가 저희가 v sub i를 또 더하니까 그럼 얘가 v sub i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v sub i를 더하면은 이 지점이 얼만큼 올라갈지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다 v sub i를 더한 거니까 얘가 올라가는 새로운 위치는 v 낫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요식 전체를 v sub i만큼 올리니까 그럼 얘가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여기 도달하는 위치가 어디쯤일지는 얘도 또 마찬가지로 비싼 i만큼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의 일반적인 솔루션, 그러니까 플랫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게 뭐 당연히 제가 시작점을 그러니까 아니면 초기 값을 t가 0일 때 b 낫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 낫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사실 약간 직관 그러니까 곧장 딱 물었을 때 답을 하기 약간은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러면 얘 최종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럴 때 얘가 그러니까 컨스탄트한 어떤 입력을 계속 가하면은 마지막엔 여기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항상 적용돼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뒤에서 얘에 대한 성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여기에 아까 얘기할 때 RC라는 값을 저희는 타임 컨스탄트라고 부른다고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를 왜 타임 컨스탄트라고 부르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는 뭐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비나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일종의 디케이 하는 구조긴 한데 만약에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처음에 얘 자체가 그 이와 같이 선형적으로 1차 방정식의 형태, 1차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줄어드는 애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문은 그러면 여기 최종값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물론 진짜 이 시간이 돼도 완전히 닿진 않고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프로젝션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얘의 기본적인 어떤 시간의 오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값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값을 만약에 처음 시작했던 기울기로 그대로 갔을 때 도달하는 지점을 구하려면,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수학 문제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값이 여기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요 요 직선의 성질은 결국에는 y절편이 b 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냐? 여기서의 기울기는 결국엔 기울기를 구하려면 저는 얘의 미분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d v sub c over dt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는 그냥 상수니까 날아가고 얘는 앞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남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에서 미분을 하면은 그대로 익스포넨셜 나오는데 대신에 여기 있는 애를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C분의 1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궁금해한 거는 시간이 0일 때 그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얘를 t가 0일 때를 알아보면은 그러면 그 얘기는 t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 이 값이 그냥 이게 1이 돼버려서 그래서 얘는 뭐 RC분의 b sub i 빼기 b no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식을 쓰다 말았으니까 여기다가 네, t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요 노란색의 예,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그래서 언제 v sub i에 도달하냐.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그냥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뭐 방정식 너무 단순해서 예, 근데 뭐 일단 풀어보면은 v v sub i 빼기 v not over rc t는 얘를 넘기면은 v sub i 빼기 v not이 되니까 얘네끼리 서로 캔슬돼서 뭐 1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다 다시 넘기면은 t는 rc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rc란 값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요 값이 쭉 연장을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요거가 요런 식의 프로젝션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러면 그 최종 값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RC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RC 타임 컨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회로에 얘가 최종 값까지 걸리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예,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로 RC가 지난다고 해서 최종 값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트렌드, 뭐 생각해보면 뭐 당연하겠지만 얘가 커지면은 이게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최종값까지 뭐 한 1%의 오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데 이 값이 커지면은 그만큼 걔도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값이 짧으면은 얘가 1%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비례해서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RC 타임 컨스턴트라는 게 이 회로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예, 컵페스트 들어간 회로에서 알스 타임 컨스턴트가 얼마냐? 예,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경우는 되게 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요거를 그냥 한번 쭉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었지만, 예, 앞으로는 저는 그냥 그 RC 회로, 예, 이 정도 회로 딱 주어지면은, 얘 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그냥 직관적으로, 예, 얘기할 계획이긴 하고요. 뭐 그 직관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보통은 주어졌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컴패스터는 보통은 얘의 초기 값은 보통은 주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 안 주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주어질 텐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그러니까 RC 회로에서 시작점은 당연히 제가 여기다 주어진 이 값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이널 값은 여기에 제가 가해준 그 전압 소스의 값을 결국엔 따라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직관적으로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 대신에 이게 파이널 값이고 예, 이게 초기 값인 거는 예, 항상 예,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얘가 직선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 익스포넨셜 커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만약에 요게 파이널 값이어야 되는데 뭐 제가 커브를 요렇게 그릴 거냐 요렇게 그릴 거냐 생각해 보면 만약 요런 회로 요렇게 커브를 그리면 얘는 여기서 갑자기 만나는 되게 이상한 구조가 되니까 이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예, 혹시라도 헷갈리면은 요거 딱 그려보고 요거 그렸을 때 예,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예, 그러면 그 방향이 예, 맞는 예,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한 얘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실제로 저런 솔루션을 구해서 예, 계산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 얘가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질문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v의 i가 그 얘보다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이다. 뭐 예를 들면 요 값이 bi다. 그럼 이럴 경우도 얘가 어떻게 생길 것이냐, 요게 요렇게 될 것이냐, 요렇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이게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은 당연히 b가 되겠죠. 예, a처럼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최종값이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약간 이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약간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식을 보면은 사실 얘가 초기 값이 무엇이 돼야 되고 아니면 최종 값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긴 한데 제가 이 식을 다르게 쓰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v sub c는 v sub i로 묶으면은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 예, 뭐 이렇게 되고 더하기 v 낫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over rc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t가 0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t가 0이니까 1 빼기 1이 돼서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t가 0이니까 얘는 1이 되는 예,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t가 0일 때는 b sub i의 곱해진 값은 0이 되고 b sub b 낫에 해당되는 애 곱해지는 애는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초기 값이 당연히 b 낫이 되는 거는 뭐 너무나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t가 무한대가 됐다. 무한히 긴 시간 동안에 지난 다음에 얘네가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냐 예측을 한다면 다시 이번에는 t가 무한대가 되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0이 되는 구조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1이 남게 되고 반대로 이제는 얘가 여기가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t가 무한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b sub i가 살아남고 b 낫은 완전히 죽는다는 거.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는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직관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파이널 타임 아니면 무한대 타임이 지난 다음에 이 회로가 어떤 짓을 할 것이냐를 보는 가장 좋은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요. 커패시터를 오픈 서킷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 그 커패시터랑 오픈 서킷 완전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커패시터 어떻게 만든다고 했었죠?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보면은 얘네가 전기적으로 부채가 연결이 없잖아요. 사실 그게 일종의 오픈 서킷이죠. 제가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뚝 잘랐다. 예, 이거랑 얘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언제는 얘가 커패시터가 되고 언제는 그냥 오픈 서킷이 되냐?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전선을 다시 제가 더 확대를 해본다. 만약에 전선을 확대를 해서 뭐 얘가 사실 이만큼 생긴 애고 그럼 얘는 보통 전선은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요. 실린더 형태로. 근데 제가 걔를 잘랐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요런 원통이 있고 요런 원통이 있고 예, 뭐 일종의 이런 식의 원통이 있잖아요. 자, 이거 구조를 보면은 물론 얘랑 스케일은 다르지만 두 개의 전극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선 확대한 거예요. 예,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고 있다면 두 개의 도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커패시터가 있을 때 얘의 뭐 면적이 A고 뭐 거리가 D일 때 얘의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얘기할 때 어,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를 뚝 잘랐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선은 면적이 되게 작겠죠.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둘 테니까 D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커패시턴스를 가지긴 하는데 A가 엄청 작고 D가 엄청 크니까 거의 0에 해당되는 커패시턴스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전선을 뚝 잘라서 오픈 서킷을 하면은 얘를 커패시턴스로 해석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얘도 사실은 커패시터랑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얘는 저희가 뭐 둘 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큰 커패시턴스를 가지지만 얘는 되게 그 거의 0에 가까운 커패시턴스를 가지는데 근데 왜 저희는 그러니까 둘 다 0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막 시리어스하게 해석을 하고 얘는 그러지 않고 그냥 너 오픈 서킷이니까 여기 전류 안 흘러서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이 같으니까 마지막에 값은 얘야 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직관을 쓸 수 있냐 생각해보면 여기 RC 타임 컨스탄트에 사실 그 해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RC 타임 컨스탄트가 예, 뭐 저런 경우에 그 RC 타임 컨스탄트가 되게 길다. 그럼 얘는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이런 애죠. 그러면 얘는 뭔가 반응을 했을 때 제가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도 이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얘는 저희가 이런 효과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RC 타임 컨스탄트가 너무 짧아서 이렇게 아니면 거의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럼 사실 여기는 제가 관찰할 수도 없는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거 그 자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오픈 서킷은 그냥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아 당연히 얘는 그냥 오픈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해석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약간 좀 생각을 잘해보면 저희가 이거를 컵패스로 해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관심 있는 타임 스케일이 뭐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고속 회로로 작동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 신호도 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단순한 와이어마저도 사실 그렇게 쉽게 다루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간이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처럼 무한대 시간 기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커패시터는 그냥 오픈 서킷이라는 거죠. 그 정도 긴 시간 대비 RC 타임 컨스턴트는 여전히 작을 테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얘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두 개의 도체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가 무한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 저희가 그 직관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그냥 오픈 서킷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내가 푸른 그런 솔루션하고 말이 되는지 예,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정말 그래도 말이 되는 솔루션이냐? 예, 첫 번째 할 거는 얘 그냥 오픈 서킷이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 전압 얼마 나올지 생각해서 그 값이 최종값하고 안 맞으면은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예, 실수했을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직관적인 그런 해석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꽤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도 있나요? 예. 뭐 회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 저런 디테일이 예, 꽤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왜 저희가 이 모든 얘기들을 열심히 해왔냐?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는 나는 저기 뭐 그냥 컴퓨터 관심 있는데 왜 우리 뭐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 열심히 배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연결 요리가 여기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처음에 저희가 컴패스터 얘기할 때 시작을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게 저런 디지털 회로들은 일반적으로 모스펫 디바이스로 구현된다. 아니면 트랜지스터들로 구현된다.까지는 잘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예, 이거를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게 뭐 예를 들면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더블 인버터 같은 경우에 예, 제가 요거를 회로로 구현하려고 보면은 제일 잘 알고 있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모스펫 디바이스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A라는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버전이 돼서 나올 거를 알고 근데 여기에 더블 인버터니까 여기 한 번 더 인버터를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파워 서플라이 스위치 S로 연결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출력이라는 애를 여기서 뽑아내면 더블 인버터를 통과한 경우다. 예, 물론 더블 인버터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낮으니까 그냥 원래 아무것도 한 건 없겠지만 제가 꼭 이걸 더블 인버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요런 인버터 뒤에 뭐 노어 게이트가 왔다. 그러면 얘 약간 확장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회로적으로는 얘네랑 비슷한 형태를 그러니까 비헤이비를 가지는데 그냥 제일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제일 단순한 형태로 더블 인버터를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A에 넣어주는 전압값이 처음에는 뭐 0볼트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얘를 그 뭐 5볼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0볼트 가고 뭐 5볼트 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신호를 변화를 하면은 그럼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 B의 경우에도 B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B라고 불렀을 때 여기 B의 값이 뭐 여기는 이렇게 오다가 그다음에 여기 0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보통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얘가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그리고 얘가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 디케이 예,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이게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원인이 누구냐?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연결되는 애가 사실은 이 CMOS 구조가 일종의 커패시터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MOS라는 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뭐 세마이컨덕터도 일종의 메탈이라고 보면은 그럼 두 개의 메탈 사이에 옥사이드가 있는 구조.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도체랑 두 개의 도체 사이에 뭐 부도체가 있는 뭐 그러니까 갭이 있든 아니면 부도체든 예,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일종의 커패시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넣은 구조가 아니 넣은 커패시터가 아니라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커패시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통은 기생 정전 용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페라시릭 커패시턴스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근데 이 값이 물론 크진 않아요. 다양한 건. 예, 그리고 요즘에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커패시턴스의 값도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일종의 모스펫 구조에서 그 서로 그 게이트, 그러니까 게이트, 예, 게이트 그 전극이랑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마이컨덕터가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뭘 원하냐면 선폭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선폭을 줄인다는 거는 게이트에 차지하는 그 면적도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그 커패시턴스의 그 값의 그 관계를 봤듯이 커패시턴스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은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C 값이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걔가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걔가 여전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엔 이런 구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뭔가 커패시턴스가 들어오는 순간 이런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커패시턴스가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저런 식으로 막 전압이 그냥 한 번에 최종값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 예, 이런 게 나온다는 건 봤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컴퓨터의 파워, 컴퓨터의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빠르게 같은 연산을 하느냐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엔 누가 결정하냐면 컴퓨터는 우리가 보통 연산을 할 때 클럭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에 무슨 일을 할지를 결정하니까 클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결국에 클럭의 속도를 제한하는 애가 누구냐? 바로 요건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히 요거를 나는 분명히 0에서 1로 금방 바꿨는데 얘가 그걸 못 따라오고 있으면은 그러면 사실 그 요게 따라올 시간까지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줘야지 그래야지 얘가 결정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요거의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얘의 출력이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이 될 텐데 저희가 예, 그러니까 거의 한두 달 전쯤에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종의 얘네들이 그 디지털 회로의 경우에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그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면 저희는 1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0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예, 서로 그런 약속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그 스레시홀드까지 빨리 올려줘야 그래야지 아니면 스레시홀드 밑으로 빨리 내려줘야 그래야지 그 값을 0이라고 보고 아니면 1이라고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에 얘가 파이널 값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아니면 완전히 파이널 값까지는 도달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예, 그 정도는 저희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거보다 저희가 클럭을 더 빨리 동작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클럭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회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번도 신호가 스레시홀드를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1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나는 0101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그러니까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 회로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첫 번째로, 예, 예. 예, 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제로 보여주는 게 반대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입력이 처음에 한동안 뭐 그냥 가정으로 한동안은 계속 그냥 그 그러니까 1 상태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애가 1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얘가 어느 순간 0이 됐다가 1 됐다가 뭐 이렇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B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저희가 기대했는데 근데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A의 값이 0인 값 여기에 0 값이 가해졌을 때 그때 여기서 일어나는 회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한 여기까지의 상황을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뻔할까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그냥 이퀴벌런트한 회로로 그려본다면요. 얘가 V sub 예, V sub S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저항이 여기 연결이 돼 있고 보통 로드 리지스턴스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1로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얘를 0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오픈 서킷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요 뒤는 사실은 요거는 또 그 게이트 쪽이니까 여기서 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된 애들은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도 되고 유일하게 걸림돌이 누구냐? 여기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기생 정정 용량이 결국에는 저희의 발목을 잡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결국에는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입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그려보면 뭐냐? 바로 쟤랑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제가 그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했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파워 서플라이는 얘가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은 얘가 V sub 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L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R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L이 여기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커패시터로 곧장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석했던 이거랑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저희는 이때 구했던 이 솔루션을 요거에 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니셜 밸류가 뭐였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는 요거 얘기하는데 그 여기에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하량, 초기 값이 얼마인지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뭐, 계속 시험 위주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시험이든 어디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제가 명시적으로 그 초기 값을 주지 않았지만, 제가 뭐를 강조했냐면, 우리는 얘를 한동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1 상태를 유지했다가 갑자기 0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제가 1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얘가 1로 0, 그러니까 여기에 1이 가해졌을 때는 그때는 여기가 일종의 그 스위치가 닫혀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저희는 뭘 하냐면 그때는 여기에 나오는 전압이 결국에는 그 0볼트 쪽에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차이도 0볼트였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그 다음 페이즈를 해석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생각해 보긴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가 그, 보통은 저희가 여기도 완전히 그럼 이게 그 완벽한 도체냐 했을 때 보통은 unresistant, 그러니까 resistance on이라고 하는, 보통은 여기 약간의 저항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가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일종의 볼테이지 디바이더처럼 약간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 해석할 때는 저희가 문제를 좀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얘가 예를 들면은 여기 처음에 닫혔을 때는 완전히 쇼트가 돼서 0볼트가 여기 적용있다라고 그냥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약간 애매한 가정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주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정을 하고 예, 그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저희가 이거를 한참 동안 요거를 계속 그 1상태를 유지했다는 거는 얘가 한참 동안 여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온 리지스턴스만 없었다면은 그럼 쇼트가 돼서 뭐 약간의 시간 동안에는 여기가 뭐 다른 전압이었을지 몰라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한대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서 결국에 여기는 그냥 0볼트가 걸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0초에서, 그러니까 t가 0일 때 제가 얘를 갑자기 그, 그 5볼트에서 뭐 1볼트로 바꿨다. 0볼트로 바꿨다. 하는 얘기는 얘 초기 값이 이 순간에는 적어도 t가 0인 순간에는 그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0. 다르게 하면 여기에 저장돼 있는 전하량도 0이라는 걸 일종의 제가 암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여기서 예, 여기처럼 예, 여기처럼 그 t가 0일 때 b 포인트에 대한 그 이 전압의 값을 제가 0이라고 준 거를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초기 값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뭐 문제가 되게 이제 단순해졌죠. 그러면은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요 회로의 경우에 요게 그 솔루션인 걸 알고 그 다음에 V in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에 해당되는 게 V sub S고 그 다음에 V 낫에 해당되는 값이 제가 0이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V sub C는 예, V sub S 그 다음에 요게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B sub S exponential 마이너스 T 오버 RLC. 예, 제가 R sub L, 여기를 R sub L이라고 했으니까, 예, R sub LC. 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궁금했던 게 앞에 페이지에서, 예를 들면은, 그, 얘가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0에서 쭉 올라가다가, 언제 여기, 요 스레시홀드를 만나냐? 요거를 알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리고 B sub OH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를 그냥 예,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인 게 그냥 얘 여기로 넘기고 비스업 S 빼기 비스업 OH 하고 그럼 얘 우변으로 넘기면 비스업 S 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비스업 S로 나눠주면은 뭐 비스업 S 나오고 제가 여전히 궁금한 건 그래서 그 순간에 해당되는 T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익스포넨셜이니까 얘 전체를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t 오버 RL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전히 궁금한 게 t는 얼마냐니까 예, 마이너스 RL 마이너스 R sub LC를 그냥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요게 얘가 실제로 요 전압에 도달하는 시간 예, 보통은 t sub rise R에어 쓰는 게 rise 타임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rise 타임을 구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뭐 로그가 나오긴 했지만 뭐 일반적으로 제가 뭐 로그를 계산하라고 하진 않을 거고 예, 그냥 저런 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구한 거는 얘가 올라가는데 이제 t 뭐어 v sub oh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해서 요거를 t sub r 뭐 이걸 구해서 지금 요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충분히 긴 시간 동안 0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갑자기 얘를 1 상태로 바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예, 제가 얘를 충분히 기다렸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얘의 여기가 바뀔 때쯤에 여기서의 B 포인트, 그러니까 B 지점에서의 전압은 결국엔 뭐랑 같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냐면 이제는 얘가 최종값에 도달했을 거죠. 라고 가정을 하라는 거랑 같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얘가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바꿨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B sub S에 도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얘가 A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그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럼 얘도 이제 이퀴벌런트 회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얘가 이제 그 하이가 됐다. 예, 그뭐 5볼트가 가해졌다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는 스위치가 딱 닫힌 구조죠. 스위치가 닫혔다는 거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어하게 보면 얘는 그냥 그 저항이 0짜리였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문제를 약간은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뭐 충분히 리얼리스틱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가 닫혔을 때는 R 온이라는 예, 이런 저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회로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얘는 B sub S 그 다음에 R sub L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요 밑에 R sub on이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 이런 구조에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아까 요쪽은 신경을 안 쓴다고 했으니까 얘가 여전히 이러한 구조로 예, 약간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그다음에 좀 더 예, 저희가 친숙한 형태의 그 예, 회로로 바꾸려고 한다면 얘를 뭐 한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예, 회로를 예, 그냥 물론 해석해도 됩니다. 요 상태에서 해석해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 한참 전에 배웠던 예, 그래도 그 회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기 적용하면 딱 좋을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여전히 궁금한 거는 계속 요 지점에서의 전압, 그러니까 B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바뀌냐, B에서의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크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를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다루기 훨씬 더 쉬운 이걸 무슨 회로라고 불렀죠? 테브난 이퀴벌런트 회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테브난 이퀴벌런트 회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C를 한 다음에 제가 궁금해하는 요 지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회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해석이 다 돼 있는 회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로 바꾼다. 어떻게 하냐? 자, 기억을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요 회로에 대해서 제가 테브난 이퀴벌런트 할 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VTH는 얼마죠? 자, VTH는 요 회로 어떤 형태의 회로죠? 예, 볼테이 디바이드 회로죠. 예, 그러니까 얘는 R on 더하기 RL 분의 R on 그리고 V sub S 예,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TH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얘를 그냥 쇼트를 시켜버리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퀴벌런트한 저항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R sub L과 R sub On이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 끝난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예, 요것도 이렇게 풀어보면은 어, 예, 결국에는 저희가 뭐 여기에 그러니까 볼티지 값이 뭐 더 이상 B sub S나 아니면 B sub in이 아니라 B sub TH가 될 거고 예, 파이널 밸류 뭐 B sub 예, B sub S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까먹고 얘기인데 그 아까 저희가 요 얘기를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V sub B에 저희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텐데 이때 해석할 때 초기 값이 얼마냐? 의 값에 대한 정답은 D sub S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B not 대신에 D sub S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챙겨주면은 사실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그러면은
요렇게 그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질 텐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요 스레시홀드 뭐 width of OL이 그러니까 아웃풋 로우에 해당되는 그 지점이 언제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회로에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해서 제가 width of OL하고 같을 경우에 그때 해당되는 t 값을 예, 아까처럼 뭐 로그 함수를 자연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끝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예, 뭐 한번 다들 좀 천천히 따라가 보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최종값이 뭐냐, 최종값이 그럼 완전히 0까지 갈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여기서 뭐를 가정했냐면 아까 저기 뭐 여기에 R sub on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이게 그 방진처럼 뭐 시간에 대해서 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스태틱하게 저희가 해석을 했어도 얘의 최종 값은 사실은 0은 아니고 얘에 의한 그 볼티지 디바이더에 의한 그런 어떤 값이 나왔겠죠. 예, 그리고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최종 수식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 게 저희가 여기 v sub th가 결국에는 최종 값인 거잖아요. 예, 보통 저희가 vsub in으로 한 값이 최종값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고기에 해당되니까 이거 마지막 최종값은 0이 아니라 vsub th가 될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여기 해석할 때도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해석하려고 했다면 얘의 최종값은 0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의 최종값은 아니면 얘의 이니셜 값은 0이 아니라 사실은 vsub th 정도에 해당되는 값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아마 주고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를 할까 말까. 아, 예. 예,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네,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